이번 영상은 SMP 드릴보이의 슈퍼 빌드 타이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앞서 리뷰한 SMP 빌드 타이거와 SMP 드릴보이 편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드릴보이 리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넷이 모여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다 그랬잖아요. 이제 슈퍼빌드 타이거로 합체도 해야 되니까 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드릴보이는 처음에 합체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직 용자의 마음가짐이 부족했고 형들과 마음이 제대로 안 맞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형들은 자기들도 처음엔 못했는데 결국은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막 결국엔 합체를 성공했잖아요. 그렇듯 드릴보이도 약간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합체할 때 드릴보이는 이번에야말로 해내겠어 하는 그런 느낌의 대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합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빌드 타이거는 먼저 만들고 일단 드릴보이는 비클 모드로 되돌리고 올게요. 그 전에 이번 합체에 쓸 프로포션 파츠도 봐야겠죠. 물론 이 파츠 없이도 합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깔끔한 모양을 원한다면 쓰는 거죠. 일단은 백팩입니다. 이제 파워조의 궤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컴팩트하게 만든 그런 백팩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디테일도 파워조에 있던 그 궤도의 그것이죠. 다리 파츠 역시 아예 다리 옆을 크게 덮어버리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츠가 들어가고요. 안쪽에는 장착용 조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타이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머리가 달려있는 드릴 달린 가슴 파츠! 이거 역시 이 파츠 없이도 합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긴 한데 확실히 좀 박력 있는 얼굴이 좀 인상적이죠. 합체하고서 대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구성도 다 살펴봤겠다. 진짜로 합체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공중에서 빌드 타이거가 순식간에 합체를 쿵 하면서 완료하자 드릴보이가 날라오면서 이번에야말로 몸을 뒤집으면 변형이 끝나 있는데 아무튼 변형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드릴보이 해체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드릴 부분 떼고 기본 분해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 분해. 저 이제 로봇으로 변형할 때도 했던 기본 분해를 해줍니다. 이렇게 좌우 분리하면서 안쪽에 조인트도 빼주고 날개도 빼고 날개도 좌우로 갈라주고 날개 빼고 발 빼고 마찬가지 날개 빼고 발 빼고 그 다음 이 사자머리가 있는 부분에 분해를 더해줄 건데 일단은 드릴보이 가슴 떼어내고 뒤쪽에 있던 이 블록도 떼어냅니다.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하얀 색깔 이게 드릴보이의 목관절이죠. 이게 달려있던 부분을 빼고 그 다음 드릴보이의 가슴을 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해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일단 아래쪽에 손톱 빨고 짠 가슴 장식 빼고 좌우에 빨간색이랑 주황색 전부 다 분해를 해줍니다. 그 다음 떼어낸 빨간 색깔 외장을 이제 호랑이 머리 옆으로 가서 끼워주죠. 딱 맞춰 끼우면 이제 가슴이 더 커진 그런 확장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도 뒤집어서 밑에다 껴줄 건데 그 전에 할 게 생겼죠. 드릴 가지고 와서 좌우로 잘 갈라주고 밑에 허리 파츠 빼고 이번엔 외장을 가동하는 게 아니라 이 드릴만 옆으로 열어주고 이중관절째로 뒤집어서 드릴이 앞을 보게끔. 그래서 뒤에서부터 호랑이 머리가 와준 다음 뒤에서 이 주황 색깔 파츠를 밀면 어흥. 그 다음 다시 뒤집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주황 색깔 외장을 이 밑에다가 껴주는 거예요. 이제 호랑이 머리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 밀면서 가능해졌죠. 아니 그럼 이 떼어낸 애들은 어디로 가요? 우리의 빈 파츠를 정리해줄 중간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할 겁니다. 자, 잘 열어주고 드릴보이의 목관절을 완전히 접은 다음에 여기다가 잘 맞춰서 요 가슴 장식도 껴줍니다. 밑에 조인트를 잘 이렇게 90도로 꺾어 놓은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요 박스 안쪽에다가 이걸 껴줄 거예요. 잘 맞춰서 껴줍니다. 짜란. 그리고 요 조인트 디스플레이 조인트였던 것 역시 여기다가 잘 껴줄게요. 이 위쪽에 레일이 있어서 여기 맞춰 껴주면 될 것 같네요. 짠, 요렇게. 자, 최종적으로는 내부가 이렇게 조인트와 가슴 장식과 뭐 골반 파츠, 머리가 다 들어가 있고 이대로 덮어줍니다. 잘 맞춰 덮어주고 그 다음 그대로 뒤로 가보면 틈새가 또 있다. 맞습니다. 여기다가 허리를 수납.
야, 이 만능 정리 상자 대박이죠. 다음은 발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 드릴보이의 무릎이 안쪽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조인트는 그대로 세워놓고 바깥쪽 작은 조인트는 접어줍니다. 먼저 반대쪽에 있던 발을 가지고 와서 이 오목하게 파인 곳이 안으로 가게끔 해서 발 장착. 그 다음 날개 파츠 가지고 옵니다. 날개에도 앞에 있던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는 접어줄게요. 접어주고 그대로 궤도를 옆 조인트에다가 끼워줍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 외장 가지고 오는데 안쪽에 파츠가 한 개 숨겨져 있는 거 아시나요? 이 외장 두 겹입니다. 그래서 안쪽 파츠를 떼어낸 다음에 위로 가져가서 장착을 해줍니다. 짜란! 그럴싸하죠? 정강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조인트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 것만 접어주고, 아 맞다,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드릴보이의 발, 요거는 펴서 안 보이게 살짝 숨겨줍니다. 그 다음 발 껴주고 날개 가지고 와서 조인트 접고 날개 껴주고, 그리고 이제 정강이 외장 가지고 와서 안쪽 파츠 떼서 위로 가져가서 장착. 아, 참고로 넓은 부분이 다리 안쪽으로 갈 거니까 좌우를 바꿔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합체 준비 끝! 드릴보이의 분해 완료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형들 빌드 타이거 만져줘야겠죠. 일단은 호랑이는 집어넣습니다. 가슴에 호랑이는 뒤집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종아리로 가서 우리의 파워조의 하체 이제 백팩이 될 거니까 빼줍니다. 빼고 그리고 좌우를 연결하고 관절이 위로 가게끔 하고 수평으로 펴서 조인트도 수평, 요렇게 잘 맞춰준 뒤에 등으로 가서 우리 빌드 타이거 때 위에 있던 조인트 역할을 뭔지 몰랐잖아요. 이겁니다. 백팩 끼우는 역할. 아주 듬직한 백팩이 생겼어요. 그 다음 발을 만져줄 건데 놀랍게도 이 상태 그대로 슈퍼빌드 타이거 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발목을 앞으로 쭉 빼줍니다. 그 다음 안으로 꺾어요. 그 다음 발목 회전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꿈치가 앞으로 오도록 돌려요. 그 다음 발목을 펴고 발목을 뒤로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뒤로 가져가고도 이제 앞이었던 뒤꿈치를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자,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발목을 앞으로 쭉 뺍니다. 그 다음 안쪽으로 꺾은 다음, 그 다음 뒤꿈치를 안으로 넣으면서 뒤집어서 돌리고, 그 다음 발목을 펴고 뒤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꿈치가 된 부분을 살짝 내려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면은, 이러면 준비 끝이에요. 그럼 다리부터 한번 껴볼까요? 왜 이렇게 끼우냐? 바로 이 합체가 슬라이드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짜잔. 그 다음에 발목을 펴면서 덤프슨의 팔은 이렇게 안쪽 공간에다가 딱 맞게 넣어주고, 그리고 정강이 외장을 눌러서 펴주고, 여기다가 정강이 빨간 색깔 외장 장착! 반대쪽도 외장 먼저 열어놓고 발 슬라이드 합체, 그 다음 정강이 외장 합체, 그 다음 날개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이 프레임은 돌려줍니다. 역시나 굴곡 있는 게 뒤로 가게끔 해서 날개를 껴줄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 날개 바깥쪽 파츠를 뺍니다. 그 다음 안쪽에 접혀있던 날개를 관절을 한번 꺾으면 공간이 생기면서 펼칠 수 있어요. 그 다음 빼놓은 파츠를 다시 껴줍니다. 날개가 길어졌다. 에휴,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반대쪽도 보면은 이제 바깥쪽 파츠를 먼저 빼고, 뺀 다음 관절을 한번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고, 펴서 다시 관절도 펴고 빼놓은 것도 끼고, 커진 날개 이대로 파워조의 궤도에 가서 장착입니다. 양쪽 다 장착! 짜잔! 그 다음 골반 파츠를 조인트 맞춰서 껴주고, 가슴 파츠를 이 클립 형식이었죠? 요거 그대로 가서 밑에부터 한번 걸고 위를 찰칵! 그리고 마무리로는 우리의 만능 상자 백팩 뒤에다가 장착해서 수납해줍니다. 어흥! 완성! 슈퍼 빌드 타이거!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합체가 되네요. 야, 놀랍습니다. 나름 어릴 적 추억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요. 이 파워조의 궤도 양옆에 날개에다가 발 합체 방식이 좀 의외기는 했는데 그 외에는 좀 예상한 대로의 합체랄까? 재밌습니다. 단지 이 상태면 역시 비율이
상체 비율. 가슴은 너무 크고 팔은 너무 작고 머리는 너무 작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근데 백팩은 또 너무 크고. 그래도 이렇게 뭐 박스도 다 수납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잉여 파츠 없이 이렇게 합체를 한 거는 굉장히 놀랍네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율은 맞는 상태에서 지금 합체를 한 거니까 이건 좀 진짜 놀랍긴 합니다. 그치만 우리는 또 프로포션 파츠 잊지 말아야죠. 그 프로포션 파츠를 쓰기 위해서 분해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일단 빌드 타이거의 기본 프로포션 파츠들은 뭐 당연히 똑같고요. 이렇게 어깨 무장들 빼주고, 팔도 바꿔야죠. 팔 바꾸고, 머리도 바꾸고. 자, 이건 뭐 기본 교체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꿉시다. 자, 그럼 이제 빌드 타이거 거는 다 바꿨고 슈퍼 빌드 타이거의 프로포션 파츠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슴 아예 떼어냅니다. 그냥 가슴 자체를 교체할 거라 얘 아예 빼버리고요. 그 대신에 호랑이 머리를 다시 꺼내서요, 호랑이 머리를 빼줍니다. 이 호랑이 머리가 끼워져 있던 구멍에 끼울 거예요. 그리고 백팩도 바꿔줄 거니까 살살살 해서 빼줍니다. 백팩을 뺐으면 날개는 바꿔 낄 거니까 날개 내려놓고 이제 프로포션 파츠가 옵니다. 여기에 날개를 끼우고 그대로 똑같이 다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눌러서 장착.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아예 날개 궤도 빼고 이 덤프슨의 팔도 빼고요. 자, 양쪽 다 빼줄게요. 자, 다 뺐으면 프로포션 파츠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다가 덤프슨의 팔을 수납할 거예요. 조인트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 틈새에다가 잘 껴주고 팔은 팔꿈치 접어가지고 옆으로 꺾어주면은 수납 깔끔 이렇게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가서 껴주고요. 껴주고 팔꿈치 굽혀서 돌리고 수납 완료. 이 상태에서 덤프슨 바퀴의 구멍이 아래로 오게끔 돌려줍니다. 그 다음 커버 파츠의 조인트가 여기 맞춰지게끔 껴주는 거죠. 그리고 뒤쪽 조인트 뿐만 아니라 여기 덤프슨의 요 일자 틈새들 있죠. 여기도 끼워질 거니까 잘 보면서 맞춰줍니다. 도킹! 짜잔! 반대쪽도 요 구멍의 위치를 바꾸고 커버 파츠 장착! 자, 발까지 했으면 다시 가슴으로 가서 이제 프로포션 파츠 원래 호랑이 있던 자리에 구멍 잘 맞춰서 도킹! 진정 완성되었다! 슈퍼 빌드 타이거! 오, 이제 좀 비율이 잘 맞아 보이네요. 그럼 이제 그 포즈 슈퍼 빌드 타이거! 합체 완료 포즈 못 참죠. 그 주옥 같은 포즈들. 아, 근데 포즈 취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건 차차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완성된 슈퍼빌드 타이거 좀 이제 프로포션 파츠까지 다 썼으니까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훨씬 더 잘 맞는다라고 느껴지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프로포션 파츠니까 다 썼다라는 거니까 훨씬 더 깔끔하겠죠. 다른 것보다도 상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일단은 너무 컸던 흉부가 작아지면서 너무 작았던 팔은 커져서 적절한 밸런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그런 거에 맞춰서 하체도 확실히 커졌다라는 이미지, 옆에 있는 이 외장, 프로포션 외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덮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짠, 제이데커랑 비교하더라도 이제 월등히 커졌습니다. 안 그래도 빌드 타이거가 조금 더 컸는데 더 커졌어요. 사이즈도 한번 재볼까요? 과연 일단 정수리까지 18cm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서 날개 끝까지가 20cm가량 나오는 꽤나 큰 모습입니다. 뭐 외형의 대부분은 이미 뭐 빌드 타이거나 뭐다 이미 다 봤으니까 이제 슈퍼가 되면서 바뀐 부분들 위주로 한번 봅시다. 먼저 가슴 부분. 일단 프로포션 파츠를 썼기 때문에 쓰기 전 거랑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짠. 이게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완전 변형용의 호랑이는 이 줄무늬가 스티커예요. 눈이랑 코랑 이빨만 도색되어 있고 줄무늬는 도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엄청 차밍하거든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력 있어진 요 호랑이의 머리, 굉장히 박력 진짜 장난 아니고요. 그 검은 색깔의 라인 부분부터 해서 드릴 사이즈도 한번 재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작아졌습니다. 너무 컸죠? 엄청 작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밸런스를 맞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골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중앙에 파츠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제 콕피트 블록이죠. 이게 그 드릴보이의 원래 상단에 있었던
그 파츠기도 하고, 그리고 백팩으로 가면은 이제 바꾸기 전 이제 파워조의 하체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죠.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특히나 날개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 펼치는 기믹은 상당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믹 중 하나고요. 그리고 다리! 이게 되게 의외로 이 정강이를 위해서 엄청 공들인 느낌도 살짝 있어요. 이렇게 큰 파츠로 처음부터 덮어버리려고 합체 과정 자체가 안쪽에 있던 파츠를 빼서 위로 옮겨서 막 이랬잖아요. 옛날 DX 때는 이렇게까지 정강이를 다 덮지 않았어요. 살짝 한 절반 정도 덮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포션 파츠를 넣어줘도 됐을 법한데 굉장히 공들이지 않았나? 너무 공들이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부위 중 하나였고요. 뭐 그래도 외형 자체는 깔끔하게 나오는 거 좋았고, 그리고 바깥쪽 이제 프로포션 파츠인 부분입니다. 이게 프로포션 파츠가 이게 쓰니까 좋기는 해요. 다리도 두툼한 게 볼륨감 있고 박력 있어 보여서 좋은데, 이게 차렷이 안 돼요. 아예 발 바깥쪽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래서 발목이 바깥으로 안 꺾입니다. 이게 내가 위치를 잘못 잡았나 싶어서 이걸 빼봐도 이게 맞아요. 바퀴 구멍이랑 요 덤프 바구니 구멍이랑 해가지고 이렇게가 맞는데? 그래서 잘못 조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요걸 빼면, 이게 없으면 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거든요. 약간 타이트한 감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좀 자유로워지기는 하는데, 이 커버 파츠를 씌우면 바깥쪽을 이렇게 발 바깥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발 일자로 하면 이렇게 파츠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약간 이거는 예전에 첫 공개 때부터 느꼈던 건데, 이게 슈퍼빌드 타이거의 발바닥이 너무 납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뒤에 있는 기존 빌드 타이거의 발보다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너무 납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그럼 외형 봤으니까 가동 잠깐 이야기해보면, 방금 발목은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다른 데도 다 빌드 타이거 그대로거든요. 근데 어깨 부분은 좀 잠깐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슴 장식이 생겼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불편하긴 합니다. 일단 드릴 자체는 가동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로 크게 들어줄 수도 있고 앞으로 빼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그래도 각도를 옮길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든 어깨 앞을 가려요. 어떻게 하든. 드릴이 완전히 이렇게 90도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팔을 앞으로 들 때 간섭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 빼서 이렇게 좀 해주더라도 빌드 타이거 때보다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빼는 각도라든가 이런 게 기존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간단하게 베이스 위에 올려봤습니다. 이게 슈퍼가 되면서 좀 무거워져서 그런가 베이스도 좀 지탱하려면 힘을 많이 필요로 하네요. 그리고 슈퍼빌드 타이거의 펀치 액션! 오, 아주 강해 보이는 액션. 이게 첫 등장 때부터 슈퍼빌드 타이거 이게 버프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작화 버프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추가 합체 메카의 첫 등장 버프 중 하나, 상대의 총공격을 맞고 끄떡없이 서 있는 그 모습. 역시 정면샷. 그리고 우리 호랑이가 입을 쩍 벌려주면서 받아라 타이거 빔! 그대로 발사하는 그런 구도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좋다. 그리고 타이거 캐논을 평타처럼 쓰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필살기 연출은 없이 그냥 막 연사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 외에도 먹어라 빌드 크래셔 하면서 빌드 크래셔를 사용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츠를 쓸 때가 왔군요. 일단은 타이거 캐논 잠시 빼주고 그 자리에다가 타이거 팽용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이거 드디어 써봅니다. 그렇게 하고 캐논을 다시 끼우고 그러면은 높이가 확 높아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캐논을 뒤집어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제이버스터가 와서 탁 총구를 끼우는 거죠. 타이거 팽 발사! 제이데커의 제이버스터에서 에너지를 더 받아서 사용하는 초강력 빔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계기도 상당히 좋아했는데 깔끔하게 구현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문제 아닌 문제? 제이데커가 너무 작으니까 뭔가 제이데커의 다른 포즈를 취해주기가 힘들어요.
슈퍼빌드 타이거도 자세를 많이 낮춰야 저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MP 슈퍼빌드 타이거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빌드 타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드릴보이 편 하고 지금 슈퍼빌드 타이거로 합체하는 합체 편 해봤는데, 분명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게 SMP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특히나 용자 시리즈 리뷰할 때 느끼는 건데, 항상 보면은 이제 비클 상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얘기를 앞에 다 해요. 아니, 비클을 왜 이렇게 만들었으며, 아니 개별 로봇은 왜 이러며, 뭐 이 얘기 앞에서 다 한 다음에 합체 딱 하고부터는 어이 멋진데? 이런. 특히 프로포션 파츠 쓴 후부터 이게 극대화되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가지고 노는 재미가 쏠쏠하더라,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합체했을 때 프로포션을 더 중점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합체 과정, 합체하는 그 방식, 아니면은 뭐 합체하면서 느끼는 그런 재미, 이런 거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솔직히 스트레스 받죠. 아마 몇몇 분들은 야, 이게 합체냐? 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진짜 완벽하게 분해 재조립 이런 느낌이라. 어릴 적 DX에서 느꼈던 그 합체 과정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슈퍼빌드 타이거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예 달라졌어요. 아예 DX랑은 전혀 달라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DX의 흔적조차 거의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리하자면은 합체해서 프로포션 파츠를 전부 다 적용했을 때 그 모습, 그거는 좋다. 근데 합체 과정이나 개별 형태, 비클이나 개별 로봇 형태는 솔직히 야,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형이나 합체 과정도 DX 때랑은 전혀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버시.